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솜 요양복지TV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제36강 치매 요양보호 1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치매 관련된 부분은 매 해마다 문제가 한 7, 8문제까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치매 요양보호. 치매 대상자의 일상생활 지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물 복용의 중요성. 증상을 늦춰 치매 증상 기간이 줄어든다. 자, 증상을 늦춰 치매 증상 기간이 줄어든다. 가족들에게 수발 부담이 줄어든다. 복용 효과를 설명하여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한다. 예, 여러분, 약물은 여러분 함부로 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물을 끊거나 다른 걸 또 처방을 할 때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물을 중단하거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치매약은 뭐 치매약이라는 게 사실 뭐 없습니다만은 혈액순환 개선제, 뇌영양제라는 거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약을 함부로 줄이거나 또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투여 약물 한번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인지기능 개선제로는 아리셉트나 엑살론, 레미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알아서 우리 또 의료진들께서 다 처방해 주실 거예요. 정신행동 증상 개선제는 정신적 약물, 항우울제, 항경련제. 여러분이 항은 뭐예요? 항은 여기서 항은 대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없애는 약물이에요. 이거는 경련을 없애는 약물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이 나올 때 항의 의미가 뭔가 잘 생각하시고 문제도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대상자 생활돕기 기본 원칙 보겠습니다.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알맞는 시간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스스로 하게 하여 잔존 기능을 유지하도록 한다.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을 지우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죠. 하지만 또 인지기능 장애가 없는 분들일수록 더더욱 이분들의 그 삶 자체를 소중히 여겨야지만이 이분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낼 수 있습니다. 환경을 바꾸지 않아야 됩니다. 환경을 바꾸면 이분들이 엄청 혼란스러워하고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환경을 바꿀 때도 천천히 바꿨다가 또 익숙해지면 또 바꾸고 그 부분만 부분별로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전체를 바꿔버리면 힘들어합니다. 알맞는 시간을 만들어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한다. 모든 사람의 생활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좋죠. 특히 그 인지기능이 없는 분들은 배뇨 훈련이나 배변 훈련 같은 것을 하루에 2시간 간격으로 계속 배변 훈련을 시키면은 자동적으로 그것이 뇌에 각인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은 당신 스스로 배뇨 배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칙적인 습관된 운동이야말로 엄청 어르신들의 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 스스로 하게 하여 잔존 기능을 유지한다. 이건 기본입니다. 위험이 될 만한 물건을 치우고 항상 안전에 주의한다. 예를 들어서 이 치매 어르신들은 먹을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이 정도면 완전 중증 치매 어르신인데 하물며 여러분들 그 병 같은 것도 당신들이 본 변도 먹어버린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약도 마찬가지, 약도 막 엄청 많이 먹어버리고 막 그럽니다. 특히 또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었다고 계속 먹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냉장고에 붙어있는 과일형 오프너 있죠. 이런 것은 절대 보이는 데 놔두면 안 됩니다. 그 과일인지 알고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 상당히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박스 한번 볼까요? 치매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이유 볼까요? 자,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 없다. 이분들이 상황을 분석하거나 평가할 수 없어요. 현재 상황이 어떻다. 그러니까 치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방 잃어버린다. 초기 치매 같은 것은 단순한 뭐 기억력,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을 자체는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음식 조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타가지고 화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예전 방식대로 하려고 고집한다. 이게 뭐냐 그러면요. 왜 예전 방식대로 하려고 하냐 그러면 예전 방식이라는 것은 이미 이분이 인지기능 장애가 없을 때 모든 방식이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치매 어르신들은 단기 기억이 없고
장기 기억이 대체로 유지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 건강할 때, 내가 건강할 때 이미 기억해 놓은 것은 치매가 걸려도 그것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예전 방식대로 하려고 고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새로운 변화에 대처하지 못한다. 당연히 그렇죠. 왜?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금 내 세포가 죽어버렸는데 새로운 방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거예요. 자, 14독기 볼까요? 기본 원칙. 접시보다는 사발,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사용한다. 왜 그럴까요? 접시는 깨지기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어르신들한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좀 어떤 환경적 자극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을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아요. 소금이나 간장 같은 양념 식탁에 두지 않는다. 왜?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금도 한 주먹씩 먹어버리고 그래도 짠지를 모르고 느끼지 못해요. 거의 간장인지 모르고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식탁에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씹는 애기를 잃어버린 대상자. 여러분이 치매가 중증 치매이신 분들은요, 이 씹는 기능 자체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안에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도 씹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갈아서 제공하게 해야 됩니다. 갈아서. 그 다음에 사례가 자주 걸리는 대상자. 사례가 자주 걸리는 대상자는 걸쭉한 액체 음식을 드려야 돼요. 걸쭉하다는 말이 뭐죠? 너무 묽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묽으면 안 되고 걸쭉하게 우리가 한번 딱 이 물을 숟가락을 뜨면 쫙 늘어지는 경우 있죠. 걸쭉한 거. 그 다음에 졸려하거나 초조한 대상자에게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졸려가지고 꾸벅꾸벅한 치매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제공해 보십시오. 그것이 넘어갑니까? 안 나가죠. 그리고 바로 입안에 머금고 있어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살에 걸려가지고 질식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초조한 대상자. 초조한데 특히 왔다 갔다 안절부절하고 초조한데 식사가 되나요? 안 되죠.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 볼까요?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왜 식사를 거부하는가? 이유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식사를 거부하는 경우는 입안에 상처가 있어가지고 아파서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틀니가 또 없거나 또 약의 부작용 등으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용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멍 때리고, 그죠? 멍 때리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할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식사를 제공해야 됩니다. 자, 식사 돕기 또 두 번째 볼까요? 식사 전 음식의 온도 확인. 자, 누가 해야 될까요? 뜨거운 음식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해야 돼요? 요양보호사가 음식의 온도를 확인해야 되겠죠? 식사 시 앞치마를 착용한다. 물을 마실 때 흘리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빨대나 플라스틱 덮개가 있는 부착 컵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딱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대를 사용하거나 약간 무거운 숟가락. 왜 약간 무거운 숟가락을 줄까요? 치매 어르신들은 무거운 숟가락을 줌으로 인해서 숟가락을 들고 있다는 어떤 그런 자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거운 숟가락을 쥐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제공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식사를 하지 않아 체중 감소가 나타나는 경우 의료진에게 알리고 원인을 파악한다. 식사를 하지 않아서 체중 감소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뭔가 신체적인 어떤 이상이나 심적인 부분이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럴 경우는 의사진한테 알려가지고 진료를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좋아하는 음식,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액체 음료를 제공한다. 자, 이유. 자,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 어르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싫어해서 안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죠? 싫어해서 안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좋아하는 거, 당신이 평시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걸쭉한 형태의 고열량, 고단백질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액체 음식을 줌으로 인해서 어르신의 영양 상태를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배설독기 볼까요? 배설독기 기본 원칙. 요인이나 변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 느끼지 못한대요. 배설 기록기를 기록하여 배설 시간, 배설량 등의 습관 파악이 중요하다. 이게 뭐예요? 요인이나 변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2시간 간격으로 배뇨 훈련 또 배변 훈련을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계속 하다 보면 이분이 2시간이라는 걸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되면 알아서 딱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그 다음 화장실에 가까운 곳에 방 배정을 해야 한다. 왜 그럴까요?
화장실이 멀 경우 가다가 사고가 날 수 있고 미끄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 이래서 인해서 낙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다음 위치를 표시해야 됩니다. 화장실이라고. 화장실 변기를 그려놓거나 아니면 화장실이라고 해놓거나 이정표를 표시해가지고 어르신들의 그것을 인식하도록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이지 않는 고무줄 바지. 예, 고무줄 바지를 사용하라는 뜻이에요. 조이지 않는 것. 밴드형 너무 꽉 조인 건 안 좋잖아요. 그래 벨트형 바지는 절대 사용하면 안 좋습니다. 인쇄 드신 분들. 그러다가 벨트 풀지도 모르고 잠글지도 모르는데 그걸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고무줄 바지, 밴드형. 이게 가장 좋습니다. 조이지 않는 거. 야간에 화장실 이용이 위험할 때는 이동변기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방 안에 놓고 이동변기 사용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다음 대상자가 실금한 경우, 야 여러분이 대상자 실금한 경우 괜찮다고 격려해두고 오히려 절대 칭찬해 줘야 됩니다. 어떡합니까? 칭찬해 줘야지. 절대 그 인상 찌푸리거나 여러분 그 핀잔을 주면 안 됩니다. 대상자가 실금했다고 해가지고 인상 쓰거나 핀잔을 주면 안 된다. 자, 바지를 움켜잡고 있을 때 대상자가 바지를 움켜잡고 있을 때 화장실 가고 싶은 것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바지를 움켜잡고 막 안절부절 왔다 갔다 막 횡설수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몸을 꼬거나 다리를 꼬는 경우, 그런 경우는 필연적으로 그분들이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인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가 보구나 하고 바로 인지해가지고 화장실을 모셔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배설돕기 볼까요? 돕는 방법은 어떤 게 있는가 볼까요? 하루 식사량과 수분 섭취량은 적당하게 유지한다. 여러분 하루 식사량은 삼시세끼, 여러분 세끼를 못 드신 분들은 소량으로 인해서 5번을 주면 좋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5번 식사가 좋습니다. 소량씩. 그 다음에 수분 섭취량. 여러분 치매를 돕는 데는 수분 이상 없어요. 수분 섭취를 못하면은 치매가 빨리 걸린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은 하루에 보통 6잔에서 8잔 정도, 1.5리터 정도 가장 좋아요. 배뇨 곤란이 있을 경우 야간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배뇨 곤란이라는 게 뭐예요? 자, 배뇨 곤란. 오줌을 잘 누지를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야간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이것도 자주 나왔죠. 배뇨 곤란이 있을 경우 야간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배뇨 곤란이 있을 경우에요. 여러분 여기 그 교재에 뭐뭐하는 경우, 뭐뭐하는 것은, 뭐뭐할 때는, 이런 경우는 시험 출제 유형입니다. 시험 출제 조건이에요. 뭐뭐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뭐뭐하는 경우 어떻게 한다, 뭐뭐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 나오죠. 문장 보면은 이런 경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동작으로 뒷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수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어르신은 이거 뒷처리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세수하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옆에서 세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세요, 세수하는 거. 또 양치질도 마찬가지예요. 양치질 하세요, 흉내를 내는 거예요. 뒷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뒷처리 방법을 흉내를 내면 어르신이 따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실금한 경우 비난하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 더러운 옷은 빨리 갈아입힌다. 배설 상황을 기록하여 배설 리듬을 확인한다. 이 말은 뭐예요? 리듬을 확인한다는 것은 주기. 아시겠죠? 방광을 확실히 비우는 방법. 몸을 앞으로 구부리거나 치골상부를 눌러준다. 이런 경우 소변이 싹 빠지는 경우에요. 자, 요것도 자주 나왔습니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또 돕는 방법 볼까요? 요실금이 나타날 때 배뇨 간격. 초기는 2시간마다, 이후 낮에는 2시간, 밤에는 옷 입기. 자, 계절에 맞고 장식이 없는 옷 제공해야 됩니다. 계절에 맞는, 여름인데 여름철 옷을 입고, 또 장식이 없는, 레이스가 없는 것들이 좀 막 휘황찬란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시간이 걸려도 앉아서 혼자 입도록 격려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도 그 케어예요.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거 천천히 기다리면은 어르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옷을 순서에 따라 입지 못하는 경우 속옷부터 차례로 정리를 해야 한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맨 위에 속옷이 올라와야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속옷 입고, 그다음에 런닝 입고, 바지 입고, 또 위에 옷 입고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속옷이 맨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옷 입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여러분 그 치매 어르신들은 옷 입는 것도 거부할 수가 있어요. 목욕하는 것도 거부할 수 있고 화장실 가는 것도 거부할 수 있고 이럴 경우 기다려야 됩니다. 자,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해서 옷을 입히는 겁니다. 또 혹은 또 옷 입는 것도 거부할 경우 현재 입고 있는 옷에다가 물을 얹는 거예요. 물을 얹어 가지고 자연스럽게 옷을 바꿔 입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옷은 어떤 옷이 좋냐면 부착이나 접착천으로 여미는 옷이 좋아요. 우리 부착 안에 찍찍이 붙어 있는 옷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뒤 구분이 없는 옷을 좋아요. 그 다음에 대상자 옷에 이름 써주기. 대상자가 이 옷이 이름을 써주면 당신 옷인지 알아요. 네, 이렇게 꼭 해줘야 됩니다. 4시간. 밤엔 4시간, 낮에는 2시간. 뭣도 그래요? 이것도 욕창도 그렇죠. 욕창, 배뇨, 배변. 자, 변비인 경우 충분한 수분 섭취, 손바닥을 이용해 배를 가볍게 마사지 해준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변비인 경우는 운동도 해야 되겠죠. 운동, 규칙적인 식사.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변비에 많이 걸려요. 다이어트 하면 왜 변비에 많이 걸릴까요? 식사량이 적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식사가 들어가야지 나올 거 아닙니까? 들어가지 않는데 변이 나온다?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다이어트도 식사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목욕, 개인위생 돕기 목욕 볼까요? 목욕 기본 원칙, 조용히 부드럽게 대하기. 목욕을 강요하지 말고 과정을 단순화한다. 목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강요를 막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더 폭력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럴 경우는 목욕을 안 한다고 거부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목욕을 진짜 한다 그러면 과정을 단순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찌끄러서 간단하게 비누칠을 해가지고 문질러 준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다는 뜻이에요. 요양보다 미리 물의 온도를 체크한다. 이건 당연히 요양보다 체크해야 되겠죠. 물의 온도는. 욕조 바닥과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깐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욕실 내에 혼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이것도 엄청 중요합니다. 욕조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옆에서 부축한다. 옆에서 부축이 한다. 아시겠죠? 자, 돕기 방법,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제시해야 된다. 여러분 엄청 중요합니다. 치매 어르신들은 해야 할 일을 한 가지씩 제시하는 거예요. 이거 하고 이거 하세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거 하세요. 끝나고 나면 또 이것도 하세요. 끝나고 나면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경우 작은 그릇에 물을 떠서 장난치게 한다. 자, 물하고 익숙해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장구를 치고. 우리 어린아이들 못해요. 물 싫어하는 애들은 어떡합니까? 물에다가 어린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넣고 막 물장구 치게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욕을 하며 목욕을 거부할 때 위험할 수 있으므로 목욕을 중지한다. 아까 그랬잖아요. 목욕을 거부하는데 목욕을 강제로 시키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화를 더 부를 수 있어가지고 오히려 더 위험에 처할 수 있어가지고 막 받아버리고 막 어떻게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욕조의 물은 발목 정도, 먼저 채우고 그러고 나 앉으면 물을 채우는 거, 몸 정도, 아직 배꼽 정도 채우는 거예요. 자, 구강위생 보겠습니다.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야 된다. 부드러운 칫솔 사용. 자, 삼켜도 상관없는 어린이 치약을 사용해야 됩니다. 치약은 양치물을 뱉지 않을 경우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어 말을 건네 물이 뱉어지도록 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양치한 물을 뱉지 않을 경우 칫솔이나 숟가락을 넣어 말을 건네어 물이 뱉어지도록 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치질을 거부할 경우 물치약이나 생리식염수를 거지에 감은 서랍자나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치아와 입 닦기를 한다. 이것도 자주 나왔어요. 중요합니다. 치매 어르신 양치를 거부할 경우 자, 생리식염수를 거지에 감은 서랍자나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로 치아와 입안 닦기를 한다. 자, 운동 돕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볼까요? 혈압이 높거나 심장병이 있는 경우 사전 검진을 받는다. 자, 모든 운동은 머리에서부터 다리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일정 시간에 운동을 하며 운동량을 점차적으로 늘린다. 여러분 처음부터 운동량을 많이 늘 수는 없어요. 처음에는 10개 하다가 나중에 15개 하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5분 하다가 나중에 10분 할 수가 있고. 자, 혼란을 막고 초조감을 줄이기 위해
매일 같은 길을 걸으며 일정한 순서대로 말한다. 중요합니다. 선 상태에서 운동을 시킨다. 여러분 운동 서서 있는 것도요. 발로 지탱하는 거기 때문에 다리 근육을 증가시킵니다. 향상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선 상태에서 운동하는 거.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은 앞뒤로 좌우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자, 안전과 사고 예방. 방과 주변 볼까요? 1층에 대상자의 방을 두는 게 가장 좋습니다. 2층에 두면 안 돼요. 왜? 올라가다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난간, 출입구 및 난로 주변에 밝은 색의 야광 테이프를 부착해서 이게 위험을 알려준다는 뜻이에요. 밝은 색의 야광 테이프를 부착해서 위험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위험한 물건은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보관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위험한 물건. 유리창에는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리게 한다. 여러분 유리창 같은 경우는 너무 깨끗한 유리창은 막 가서 받아버리잖아요. 아마 일반인도 많이 그랬어요. 치매어르신이랑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안경 끼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도 문에 유리창이 깨끗하면 가다가 무인지 모르고 받아버려요. 유리창에는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한다. 방 안에는 잠그지 못하는 문으로 설치한다. 이런 방 안에 잠금 장치가 있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름에는 잠금 장치 없는 문도 많아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잠금 장치가 있어도 밖에서 조그만 못이나 이런 걸로 눌려서 열릴 수 있는 손잡이가 많아요. 그래서 절대 안에 잠그는 건 절대 안 된다. 잠궈가지고 문을 못 여면 문을 천장 부시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 발생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치를 못합니다. 혹은 또 이 손잡이도 여기 원통형 손잡이보다 둥근 손잡이보다 일자형, 막대형 손잡이가 좋아요. 화장실,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방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 자, 대상자 방과 가까운 곳에 가다가 화장실 가다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두는 게 좋아요. 화장실 전등은 밤에 켜두기. 자, 화장실도 밤에 불을 켜둬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화장실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깜깜하면 이분들이 전등을 켤지를 몰라요. 자, 밖에서도 열 수 있는 문 사용.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턱을 없앤다. 넘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문턱은 있잖아요. 연세 드시면 문턱이 정말로 1cm도 안 돼. 0.5cm밖에 안 되는 걸려서 넘어집니다. 이분들은 걸음걸이가요. 발을 끄어요. 넘기지는 들지는 잘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아요. 저는 이게 교육원만 하는 게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고 있대 실적으로 현장 경험 13년 동안 현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난간이나 손잡이를 설치한다. 난간이나 손잡이를. 온수가 나오는 곳은 빨간색으로 표시한다. 세제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왜? 먹어버리니까 먹는단 말이에요. 먹는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온수가 나오는 건 빨간색이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부엌 볼까요? 부엌. 가스선은 밖에서 잠근다. 가스 밸브는 원래 모든 집이 마찬가지예요. 가스 밸브는 밖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집안에 있는 건 중간 밸브예요. 가스 메인 밸브는 밖에 있습니다. 안에 있다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냉장고에 과일이나 야채 모양 자석은 사용 금지. 왜? 먹어버립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부엌에 두지 않는다. 음식물 쓰레기 뒤져서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엌에 주면 안 돼요. 가스불을 켜고 계속 깜빡하는 대상자, 이런 분은 어떻게 한다? 조리를 하지 않도록 하거나 함께 한다. 이런 분은 조리를 하면 안 되죠.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 잊어버리면 불나잖아요. 차 안 안전띠를 착용하고 달리는 도중 문을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의가 이제 막바지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치매 부분은 치매 요양보 쪽에는 한 8문제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치매 어르신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다 아니다고 강요해서는 안 되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다솜 요양복지TV에서 드리는 강의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좋은 강의를 선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